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보존을 위한 회전의 가치, 건물의 유전 정보를 발굴하여 공간을 진화시키다라는 주제로 다이쓰기의 가치와 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보존과 훼손이라는 경계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건축적 가치를 담은 새로운 발명품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가 고고학자 발명가라는 새로운 재해석 알고리즘 코드를 만든 건데요. 왜 이분들이 저희한테 고고학자와 발명가라는 주제로 던져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는 어떻게 보면 1인칭의 관찰자인 발굴을 하는 입장이고, 발명가는 유저를 생각하는 3인칭에 대한 관찰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존과 훼손의 영역에서 변화에 대한 의의를 찾게 되었고, 결국에는 건물이라는 것이 다이쓴다는 것은 이 건물이 더 이상 사회적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정의를 할 수 있었고, 이 죽음 안에서의 발굴과 기록을 통해서 저희는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는 그런 건축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2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1980년대 건축 양상을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양상에 있는 다이어그램들은 한국에 있는 건축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요소들까지 어떤 요소가 주로 많이 덧대기가 되었고, 이 덧대기 요소 안에서 들어가 있는 설비적인 부분들 아니면 인면적인 부분들, 캐노피, 기둥 아니면 외부 계단, 이런 요소를 찾아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발명 코드를 제안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는 과거의 흔적을 발굴하고 그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면서, 발명가는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고 미래를 설계를 합니다. 저희가 이 발명하는 데 있어서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이 기존에 있는 도면에서 단면적인 요소가 잘려진 부분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단면적인 잘려진 요소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원형에 있는 메스를 불법적으로 잘라서 만든 흔적이 보였었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자르고 임시로 가벽을 붙여놓은 그리드 흔적들, 아니면 인면이 일부가 부서져 있던 요소들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잔재를 통해서 이 발굴 포커스를 어떻게 하면 원형을 복구해낼까, 그 원형을 복구해내면서 발굴하는 작업이 결국에는 저희가 제안하는 발명 프로세스와 같은 보존과 그 다음에 보존을 위한 훼손의 가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 세월을 역추적하며 건물의 사라진 원형을 복원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건물 배면 페인트 위 콘크리트의 흔적과 부자연스럽게 잘린 타일입니다. 밖으로 튀어나온 구조를 통해 건물 일부가 사라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관에 혼재된 전선과 배관 등 덧대어진 설비입니다. 이는 인면 디자인을 훼손하고 배면 활용을 제한합니다. 3D 구조 분해도와 답사, 기존 도면 분석을 통해 건물의 외피, 구조, 마감 및 공간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1980년대 원형과 현재의 모습의 차이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와 맞닿으면 타일의 마감과 규칙적 창이 배치된 반면, 배면은 페인트로 마감되어 정면성이 강조된 1980년대 건축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공간의 원형을 찾아가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 건물의 유전 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새로운 공간으로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협소한 골목과 비효율적인 코어 구조로 인해 방문객들이 차도에서 대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 변화에 그치지 않고 혁신적 발명 프로세스로 발전하며 건축적 진화를 이끕니다. 디자인 전략은 1980년대 건물의 외곽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블럭 단위 내부 공간을 활용하여 건물 간 긴밀함과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막혀있는 배면의 벽을 허물고 구조를 노출시켜 내부 공간의 본질과 구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변화에 대응하는 보존을 위한 훼손을 실현합니다. 네, 덧붙여서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는 건물 도시 관점에서 외곽 라인에서 집중을 많이 하게 된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외곽 라인에는 인면이 붙어 있고 간판이 많이 붙어 있는 반면,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요소에서는 굉장히 뭔가 버려져 있고 데드 스페이스를 많이 남겨져 있는 공간들이 보입니다. 도시 건축 안에서의 경제성과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외곽 라인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에 대한 특성 요소를 열어주고 공유를 해줌으로써, 저희는 하이퍼스페이스라는 원형을 되찾아가는 발굴 프로세스는 곧 발명 프로세스다라는 움직이는 슬라브, 무빙 슬라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80년대 건축 양상에서 저희는 보존을 위한 훼손의 가치를 맥락으로 공간의 기본 본질 요소인 벽과 슬라브를 탈정형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80년대 건축물의 유전 정보인 단면 구조의 맥락을 본질을 강화를 하고 과거 80년대 사용 승인되었던 근현대 건축물의 이미지를 현재 있는 연결고리에서 작용하는 인면의 쓰임 가치를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건축 양상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했던 부분이 건축가의 의도가 담긴 부분들 또는 쓰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사물과 공간의 스케일 관점으로 전체의 부분이라는 새롭게 재해석을 하여 하이퍼스페이스를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하이퍼스페이스의 구조는 인면이 기존에 있던 단면적인 요소를 확실하게 투명성을 제한함으로써 단면에 있는 요소에 있는 공간적인 프로그램을 열어주고 그 열어준 프로그램 안에서 계단 부분이 슬라브가 올라가면서 이 계단과 슬라브가 유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고 이 슬라브 자체가 올라감으로써 이 계단에 있는 철제 요소가 서로 접합이 되고 이루어지면서 스테인레스라는 재료를 활용하여 저희는 이 스테인레스 안에 들어가 있는 계단 요소를 빠지게 나오면서 이 계단이 계속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 기존 스키플로어에 있는 레벨에 맞춰서 주변에 있는 층과 함께 맞출 수 있도록 공간을 더욱 확장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성을 더욱 연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온 전체적인 단면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고 저희는 이 건물에서는 간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에 있는 간판은 대부분 사인에 대한 의미이고 이 사인에 대한 정보를 저희는 최대한 투명성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거리의 연장선이 된 열린 코어를 활용한 공간 쓰임 시나리오입니다. 건물 내 녹지, 임시 전시, 지하 계단을 활용한 영화 상영 등의 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역의 웨이팅 스페이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저층부의 높은 접근성을 고층부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버려진 배면이었지만 호기심을 자극했던 단면 절단 흔적을 살리고자 기존 건물의 아웃라인을 유지하여 인면을 채웠습니다. 이는 원본의 간결한 정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배면의 투명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40년간 살아남기 위해 꾸며진 인면만 신경 쓴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 유형으로 40년간 살아남기 위해 꾸며진 인면만 신경 쓴 건물을 분해하여 본연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돋보이게 하는 과정 자체가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저희에게 발굴과 발명은 하나의 과정으로 발굴이 곧 발명이었습니다. 더 하이퍼스페이스는 여느 80년대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 유형으로 작동하길 바랍니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이지만 2년, 3년, 2년, 5년, 10년 뒤 건물의 형태에 따라 개성 있는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버려진 사이길은 보행자를 위한 지름길, 작은 공연장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주변 블록 간의 유대감이 생기고 사용자 시점에서 새로운 블록이 형성됩니다. 저희 더 하이퍼스페이스는 노후된 건축물의 가장 숨기고 싶은 배면을 미래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건물의 시간을 역추적하고 현재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가며 생명력을 가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발굴은 건물을 넘어 도심 내 가려진 공간의 가치를 찾아가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첫 번째 페이지 그 렌더링을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어쨌든 이게 시작인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페이지 원래는 하이퍼스페이스를 보여주는 부분을 첫 번째 페이지로 두고 싶었는데 이 페이지를 두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모든 건물의 첫 시작은 입구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입구를 지나감으로써 이 건물의 시작을 보여주고자 이 페이지를 메인샷으로 접고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 복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절단되는 부분이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이 원형이고 왼쪽이 새롭게 부여되는 인면이라는 설명이신 거죠. 네. 그런데 그 재료는 같은 재료를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신 거는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를 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는 건데 같은 재료에서 이 어떤 틀 자체만 이렇게 구분을 주신 거네요. 네. 이 건물이 분명히 원형이 절단되었을 거라고 저희는 발굴한 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었고요. 인면이 잘려져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원형이 있었구나. 근데 이 원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원형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발명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가가 유지하고자 했던 부분은 간판 요소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 타일 벽돌에 대한 재료적인 요소일 거라고 판단을 했고, 이 판단한 요소에서 외곽 라인에서 보여준 부분은 80년대에 있는 얼굴 이미지가 보이지만 내부에서의 긴밀한 연결성을 위해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의 반전 효과를 저희는 보여주고자 하이퍼스페이스를 내부에 있는 공간에 끌어들여서 외부에 있는 공간에 대한 거리 요소에 대한 연결성보다도 블록 단위 건물들 안에 있는 긴밀한 연결성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어떤 소통이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인터페이스적인 관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보존되어 있던 요소로 이렇게 인면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일부러 남아있는 외곽 라인을 살린 게 맞고요. 그 이유는 건축가 시점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건물을 접근하는 외부인들도 이 건물이 변화되었음을 한 번 더 변화되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건물의 변화 과정을 재미 요소로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 불법 증축된 부분을 찾아서 철거를 하고 사실은 증축을 한 거잖아요. 그 증축된 부분이 또 그 철거한 계단 부분하고 플러스 공용 공간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발견해놓고 증축하는 거에 대한 의미 부여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이것보다 이 계단이 이렇게 이것도 그 높이 조절이 되면서 키네틱화돼서 하는 게 새롭게 제안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1차에는 아니요, 1차에도 1차에는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현은 안 했지만 그 간단하게만 보여주시고 이번에는 그거를 발명으로 넣으신 거죠? 네, 그 1차에서도 네. 저희가 제안했던 하이퍼스페이스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왼쪽에 있는 원래는 실외기 에어컨실에 이제 에어컨을 이제 구조를 이제 적합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외부 계단에 있는 계단 요소 두 가지 양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해석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게 이 하이퍼스페이스 외부 계단과 이 슬라브가 움직이는 무빙 슬라브라는 요소인데, 이 요소가 움직이는 요소는 1차와 2차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슬라브 자체가 움직임으로써 뭔가 기존에 있던 이 스키플로어에 있는 형태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주변에 옆에 있던 원형이 있던 그 공간에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연결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해서 이 하이퍼스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이 형태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건축 양상이 분석하는 그 과정에서 하이퍼스페이스는 저희는 외부 계단과 그 다음에 설비 요소가 붙여진 그 요소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거를 재해석을 해서 만들어냈지만, 하이퍼스페이스 요소는 이 요소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조합을 하여 슬라브를 움직이게 만든 요소로 적용할 수 있다면 80년대에 있는 고밀도화되어 있는 이런 요소 안에서 좀 더 건물들 단위 안에서 긴밀한 연결성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여 이거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하이퍼스페이스를 엄마한테 설명하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저 잘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 하이퍼스페이스는 뭐 길어도 되는데 그냥 진짜 엄마한테 설명한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이퍼스페이스는 어떻게 보면 하이퍼라는 걸 초월한다라고 해서 저희는 1980년대에 있던 그 시대에 대한 맥락을 단면적인 요소에서 프로그램적으로 투명성이라는 공간 가치를 보여주고자 이 하이퍼스페이스를 통해서 공간도 같이 움직이면서 초월을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초월을 하면서 사람들과 공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을까, 80년대에 있는 건축 양상, 근대에 있는 건축 양상을 현대로 다시 재해석한 모습이 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식하게 무빙 슬러브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빙 슬라브라고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하세요? 이 하이퍼스페이스라고 제안을 했던 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시대적인 맥락을 그대로 건축 양상을 분석을 해서 재해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해석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초월하는 공간에 대한 성격을 좀 더 강화를 해주고자 이 하이퍼스페이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고 안 받아들이셔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이 토픽 고고학자와 발명가의 새로운 재해석 알고리즘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뭔지를 되게 모르는 미궁에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궁에 빠져 있는데 오늘 발표한 거 있잖아요. 엄마한테 한번 꼭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해하시는지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질문에도 너무 막 큰 단어를 너무 많이 섞어서 이게 이렇게 서로 돌다가 아무 말도 안 하는 대답이 오거나 발표가 되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더 철학적인 어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앞으로 건축을 하면서 뭐 클라이언트도 만나고 등등등 하면서 뭐 선생님한테도 학교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도 훨씬 명료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진짜 내가 명확하고 잘 안다면 그냥 우리 엄마한테 설명했을 때 엄마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실망스러운 게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오늘 발표하신 게 너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약간 사용하신 언어가 세 분 다 약간씩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잘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좀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